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발언문을 읽었듯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자기가 뭔가 희망이라는 것은 꿈이고 살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원력이고 자기의 또 바람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가심받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목표를 잘 써놨는 거죠. 이게 밀린다 왕궁경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가스나 비구경이다 하고 밀린다 왕궁경이다 하고 심지어는 밀린다 팡하라고 이렇게 밀린다 메난도스 왕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밀린다 팡하라고 이름을 하죠. 그래서 초기 불교를 아주 쉽게 대화 형식으로 나가세나를 설명하고 왕이란 메난도스 왕이란 왕하고 어쨌든 유럽의 여러 가지 철학 또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동료적 흐름을 가지고 불교의 어떤 이야기를 좀 뭔가 궁금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들을 묻는 그런 경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왕이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난도스 왕입니다. 나가사나 스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배가 고플 때 비로소 무엇이 먹고 싶다 하여 밭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까? 라고 묻죠. 아니 여기 계신 분도 배가 고플 때 그때서 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그런 이미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미리 준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미래의 배고픔을 막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배고픔은 지금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대왕이 불교를 또는 나가 스님께 뭐 미리 뭔 수행을 하고 뭔 기도를 하고 뭐 때문에 그럴 필요 있느냐? 뭐 지금 뭐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그거 해야 뭐하게? 라는 약간의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문하면서 대왕한테 그 배가 고플 때 그때 네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리냐 이렇게 거꾸로 붙여. 그럼 대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배가 고플 때 그때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언제 배고픔 그러다 죽지라는 말도 안 된다는 대답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기도나 수행도 마찬가지 이 윤회의 어떤 벗어남,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리 수행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물으면서 이제 자기가 어리석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배고픔에 대비한다니 지나치게 요 말을 그대로 했어요. 대왕이 나가사나 스님한테 미리 기도하고 수행한다 하니 참 스님은 그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요 말을 없어 지나치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0일 전인가요? 2일 전 물이 이제 갑자기 비가 안 오다가 이제 장마가 폭우가 내렸죠. 그런데 뭐 특이하게 함안인가 산청인가 산사태가 났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거기는 조금만 비가 내리면은 그 이장이 그 뭐죠? 동네 마이크에 대고 사이렌을 울리던가 빨리 나오라고 비만 오면 그래가지고 그걸 몇 차례 했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 동네 해가지고 다 뭐 해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하여간 귀찮으다 또 괜찮은데 또 울린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안 갈 수는 없는가 참 안 가면 되는데
그것도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그날 또 비가 오니까 또 사이렌 울리고 비가 그때 엄청 울렸습니다. 울리고 또 이장이 동네 돌아다니며 안 오신 집에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 모여가지고 정말 그때는 산사태가 몇 채가 그들이 있었으면 사람이 그냥 이게 비라는 것이 엄청 무섭다는 것을 제가 98년도 묘원암인가 저기 저 구파브레 가면 뭐죠? 보강사라고 절이 있어요. 제가 98년 살았는데 그때 하여간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그 위에 기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대로 이 땅이 그냥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라 산사태는 그냥 푹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는데 한 70m, 80m 높이 산이 그대로 꺼져. 그러니까 그 보초를 쓰던 그 병사 2명이 그냥 선체로 그대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산사태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군이 있으면 저런데 나무 한 30m 정도 되는 나무 그대로 그 스님들 요사치를 간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잘 아는 하림 스님, 그 스님이 팬티만 입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살아가지고 가가지고 비군 스님들 빨리 나오라고 돌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그 스님 뭘 더 가지려고 하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죽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갈라다가 멈췄대요. 그 순간에 나무와 간통을 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 집채만한 바위가 물에 이렇게 그런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서 훈련했던 것이 그 덕분에 자기들이 이번에 참 이장님도 살았다고 오히려 그때 그전까지는 이장이 지나치게 너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다고 맨날 갈 때마다 투덜투덜 했는데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장 때문에 살았다고 고맙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꾸 절에 나오라고 하는데 붕시렁붕시렁 또 나오라고 하고 작년에도 했고 그랬는데 뭐더라 또 올해도 뭐라고 나오라고 하냐고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이 닥쳐야만 그때서 그 스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연말. 그래서 여기 나가사나 스님처럼 기도나 수행은 할 수 있을 때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스님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그 대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불날 때 어떻게 소화기를 쓸 것인가 한 번도 소화기 들어가 있어. 또 소화정도 물 한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해본 사람은 소화기 그 자리 있고 꺼내서 이렇게 쓴다는 걸 아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정말로 소화기도 안 보이고 소화정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 살겠다고 가지고 도망가게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는 그런 것이 소중한지 몰랐다가 그런 게 닥치면 그때다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올해 제가 한 6월 말쯤인가요? 6.25 그때쯤부터 더위가 시작되면 장마는 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날씨가 덥다라는 어떤 용어를 넘어서 뜨겁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이게 점심 먹고 이렇게 제가 그 도량가 돌 때 보면은 너무 동네가 뜨거워서 날씨가 엄청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 그렇게 뜨겁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열대야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것은 한번 보세요. 지금 온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여름에 아침부터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차는 차대로, 집은 집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스 이런 것이 대기층에 가득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여기다 계속 뭘 씌워놨으니까 숨 막혀 죽어버릴 정도가 된 거지.
제대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 나무는 베어가지고 있는 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이 뭐 날씨가 덥다, 겨울에 너무 춥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해놓은 덕분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을 사먹는 것은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공기를 사먹는 것은 아직은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곧 공기도 좋은 공기,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좋은 공기를 팔고 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그게 보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옛날에 공기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 도심에 살다가 정말로 그 숲이 많은 곳에 가면 공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몸이 홀가분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씩 뭔가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발심이란, 이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AI에 제가 물어봤어요. 8월 달에 정말 꼭 해야 할 이야기, 발심 발언 목표를 말로 몇 번을 해도 얘가 못 알아먹어. 발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발언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그러니까 발심 발언이라는 것은 아직 이게 습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잘 알아듣지 못해 글로 써준 거예요. 발심 발언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해봐라 했더니, 자, 발심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 일으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심이란,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요거 외우세요. 발심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 일으키는 것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고 꼭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바로는 그 깨달음을 향해 구체적인 목표와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웅을 틔우고자 하는 마음을 발신하면 그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발언입니다. 이게 중요한, 발신 발언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늘 잊기 쉬운 것이, 올해 2025년 시작될 때 뭐를 내가 발언했는가, 새해 25년 어떻게 살겠다고 다시 이렇게 마음 먹었는가, 새 소원을 이렇게 좀 다짐하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은 그 소원을 뭘 세웠는지 자체도 지금은 기억이 있어요? 뭘 내가 기억했다. 매달 한 번쯤 그런 것들을 상기하고, 내가 뭐 이사를 할 때, 처음 결혼할 때, 애를 낳을 때, 처음 자녀 나올 때, 이런 것이 발심입니다. 발심. 그런 것을 상기시키고 다시 재결심을 하고 자기 소원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다짐하는 그런 생각, 그런 시간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그 예로 들어준 것이, 이제 올해 갓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심은 이제 이렇게 이제 봄에 따뜻해가 잘 좋아가지고 싹을 두고 막 묘목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심어놓은 묘목이 막 가지도 불리고. 그래가지고 5월, 6월까지 좋았는데 7월, 8월, 이제 7월까지도 막 힘들어. 8월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뜨겁고 막 비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옆에 묘목들도 나 이런 일 죽겠다고 막 그러갖고 죽어본 거예요. 옆에 있는 묘목이. 자기도 이래 힘들게 살았고 뭐 할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하고 죽으려고 보니까 옆에 반 밑에 있던 개미가 그걸 소리 듣고 첫째로 그러면서 죽기는 뭐로 죽어.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돼? 이런 여름에 네가 깊은 뿌리를 잘 내리고 이럴 때 막 성장을 해가지고 잘해야만이 가을에 이제 그게 결실을 돼서 이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큰 나무가 돼. 네가 나무가 커야만이 우리들이 살고 그늘도 되고 많은 새도 알고
많은 동물도 내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터전이 되니까 너는 살아야 돼.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도 죽어 그러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 그럼 살아볼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겠다면 뭐예요? 바울 정원을 세워요. 햇빛이 더우니까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을 잘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약간의 뭐랄까 훈련 이랄까요?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두렵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더 깊이 이럴수록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한다고, 시간만 나오면 뿌리를 막 해가지고 밑으로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고 또 그 나무 물로 다시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해는 열매 안 들죠. 몇 해 지나니까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들도 많이 날라오고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새들뿐만 아니라 다람쥐도 또 막 멀리들어가고 그 밑에서 울고 막 지렁이도 살고, 그리고 심심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래서 한 수십 년 지나니까 그 숲에 정말 제일 큰 나무가 됐다는 AI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나무보다 더 부족한가 사람이? 우리들이 나무보다 생각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교 철학이고 사고 방식, 가치관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지금이라도 한골탈퇴하는 마음으로 발심하고 노력해서 윤회부터 벗어나 업장으로부터 그 나쁜 업장을 끊고, 이런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발심하고 바른 법회를 하여, 제가 빠지니까 참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빠지지 않고 뭔가 결심을 해야 돼요. 쉽게 되는 일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맛있는 수박도 그냥 누워서 이렇게 먹으려고 먹어지든가요? 씨를 안 씻고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씨를 안 씻고 먹으려면 그걸 빼내야 되는 또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든지 자기 수고로움이 가미돼야 합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더우니까 다 그러죠. 이 더운 날, 절에 간다고 저렇게 부산 지랄을 그런 말 하죠. 막 그런 거. 지랄? 내가 절에 갔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오히려 혼을 내고. 요게 한번 보세요. 신문을. 성공하고 싶다면, 이거 뭐라 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뭐라 했어요? 남을 도와라. 성공하고 싶다면 자비를 베풀어라. 도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잘 되려면은 여론사에 벌어지는 모든 공양물이나 불사 이런 것들 잘 도와주면 내 일은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없는데 자꾸 스님 불사하라고 뭐하라고 절에 못 가겠다고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돈 말만 하면 또 스님 불사 이야기 하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안 가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다 죽는다. 다. 이제 그런 결심들이 필요해요. 실은 어쩌면 이 연운사가 정말 성취 도량, 희망의 도량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도량을 누가 만들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도량을 만들겠다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이야기를 해. 정말 기도를 했더니 그런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리고 정말 일 좋은 애들이 뭐 합격을 하고 어디 몸이 낫고 그랬으면 그랬을 때 그 사람 반드시 여기 와서 초를 하나 올리든지 무슨 과일을 올리든지 향을 하나 올리든지 이 와서 자기가 직접 꼭 대신해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여기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운사가 정말 잘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런 고통도 그런 괴로움도 그런 어려움도 다 물러가더라. 그런 정말 훌륭한 절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요? 뭐 주지 스님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만들고 하면은 이 법당이 너무 좁은 법당이 되는 겁니다. 법당을 크게 만들었다 생각을 조절을 해요. 조계사 에어컨 없습니다. 조계사 에어컨 없어요. 이래 더운 날 엄청나게 더워요. 아니가. 그런데도 새벽 예불 때부터 사람이 밀려가지고 아침이면 거의 자리가 다 정리해. 300명 이상 되는 자리는 없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백중 원래는 토요일이죠. 어제 백중 이제를 했는데 백중 초하로 하면은 아침 예불 때부터 미리 자리를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할 수가 없어. 왜 뭐 자리를 그렇게 하냐? 자기는 아침 일찍 왔다 이걸 같이. 그런데 우리는 뭐 언제든지 와도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뭐 양 볼 것도 없어. 자리가 있으면 좋은 자리 아니냐 뭔 자리야 그것 갖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오늘날 10시 반에 온다고 해서 10시쯤 넘는 자리 있다 생각해도 다 앉아 있어야 버려야 돼. 그래야지 10시 막 이전에 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더 하지.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절을 그 좋은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취가 되고 어떤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량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됐는데 조금 더 5분 정도 이야기. 그 홍라이시라고 아시죠? 안 들어봤어요? 홍라이. 우리 삼성 여기 이병철 씨 부인이 홍라이. 이건 이병철 씨 말이 나도 헷갈리지.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뭐 1958년도인가 그 정도의 법무장관을 했다는 거죠. 1960년인가 61년도에 4.19가 언제 발생했죠? 그냥 그때 이제 법무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결국 12월 달에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더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사형이 선고돼요. 12월 달에. 그래 이제 그러니까 홍라이 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홍라이 씨의 할머니죠. 애할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잘 살았던 집이었죠. 그래서 며느리 이제 홍라이 씨 어머니죠. 며느리를 불러. 이것은 나의 큰 잘못이다. 내가 부덕해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보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편히 살 수는 없다. 겨우 그 이제 가위를 갖고 해가지고 머리 긴 머리 뭐 하얀 긴 머리에서는 긴 머리를 툭 잘라가지고 이거 네가 보관하고 물 한 그릇만 딱 갖고 해가지고 그 물 한 그릇 갖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7일 동안 문을 열지도 말고 여기를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약을 주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하여간 7일 후에 하는 열어야 돼. 죽든 죽어 있으면
죽고 살아있으면 다행히 이렇게 하고. 그래서 7일 동안 그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간센보살 기도. 그냥 시간이 소리가 나면은 간센보살, 소리가 없으면 속으로 간센보살. 딱 앉아서.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없고 그 방에 화장실도 없어. 다행히 남자고 그냥 정말로 7일 동안 딱 앉아서 계속 간센보살 불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방송에서 홍진기 씨. 홍진기 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사형 선고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형 선고가 아니고 다른 걸로 살게 됐다는 이 방송이 나오는 거 같아요. 딱 7일 만에 그것도. 그래 이제 홍라희 씨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살았다고 막 달려와서 어머니 아들 살았다, 아버지 살았다 문을 탁 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럼 됐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도 안 마시고 그대로 있고 7일 동안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참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런 원력과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믿지 못할 어떤 힘들과 에너지들이 흐른가 봐요. 내가 조계사에 꼭원 행사를 하면 꼭 그러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난번에 윤영 공덕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30일날 저녁에 음력으로 6월 6일날 이렇게 그렇게 먼저 사다단, 마구단, 뭐 상단 이렇게 했는데 보통 6시 때면은 엄청 덥고 막 그래도 햇빛이 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구름이 딱 있고 정말 햇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덥지만 잘 됐어.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고 또 햇빛이 안 나.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하여간 조계사 신도부에 대단한 분들이 모였던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뭐가 오던 비도 그치고 내리쬐던 햇빛도 사라지고 이런 것이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면은 하늘의 기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아마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고가 되면은 뭐 그런 뭐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은 하여간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상정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이때가 굳은 발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AI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훌륭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부담 주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자기 편 돼서 아이고 뭐 그 말을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똑똑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고 또 뭐라 했죠? 친절하고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분은 말을 들어주고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8월달을 결심을 하고 좋은 사람 되도록 좀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백중 때 제가 그때 언제죠? 윤영 공덕제 향한 날 제가 민생
그 뭐죠? 지원금을 다 썼습니다. 하여간 8월 대충 올 때마다 뭔가를 한 가지 줄 테니까 빠지지 말고 계속 오셔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괴롭게 힘든 삶을 벗어나고 좀 더 밝고 따뜻한 그리고 자기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8월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